장사는 왜 실패할까요? 열심히 안 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열심히만 해서 실패합니다. 인간은 쓸 수 있는 에너지와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실패하는 사장님들은 에너지를 여기저기 남발합니다. 직원의 몫까지 하느라 정작 사장의 몫을 못합니다. 진짜 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못 쓰는 거죠. 특히 시장이 급변할 때 사장의 몫을 해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경쟁에서 뒤처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불황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어떤 전략을 취하실 건가요? 유튜브나 책에는 이미 수십, 수백 개의 성공 전략들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 맞는 말들이 많고요. 근데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전략에도 궁합이 있고 내 식단과 잘 맞는 전략을 써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생김새와 성격이 다르듯 식당도 똑같습니다. 상권, 메뉴, 고객, 가격, 브랜딩 등 전국 모든 식당의 여건은 다릅니다. 심지어 프랜차이즈도 LSM 마케팅이라는 것을 합니다. 같은 브랜드여도 매장마다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미죠. 그래서 어떤 전략을 취할지 선택하기 이전에 내 식당의 진단이 우선입니다. 사람도 병원에서 아픈 곳을 진단받고 그에 맞는 약을 처방받잖아요. 식당도 똑같습니다. 아픈 곳을 먼저 진단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단을 확실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내 식당에서 흩어진 돈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아내는 게 본질입니다. 장사라는 게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벌기 위한 행위죠. 즉,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어떻게 벌리고 있는지, 쓰고 버는 거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알아내면 내 식당이 정확하게 진단될 수 있는 겁니다. 버는 거보다 쓰는 게 많으면 망하는 거고요. 쓰는 거보다 버는 게 많을수록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럼 본격적으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우선 원가 계산을 통해 마진율을 알아내야 합니다. 모든 전략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메뉴의 마진율이 낮으면 생산성이 높도록 설계해야 하는 거고 그에 맞는 유동인구와 회전율이 뒷받침되는 상권에 들어가야 합니다. 반면 메뉴의 마진율이 높으면 음식의 가치도 높여야 하고 그에 맞는 마케팅 비용도 높여야 합니다. 이 비율들이 어긋나면 수익 구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더 심한 경우에는 적자를 보면서 파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요. 원가 계산 이후에는 홀과 배달의 판매 비율을 알아야 합니다. 세 경우로 나눌 수 있겠죠. 첫째, 홀과 배달 둘 다 매출이 적은 경우, 즉 그냥 장사가 안 되는 거죠. 둘째, 홀 매출이 많고 배달은 적거나 없는 경우. 셋째, 배달 매출이 많고 홀은 없거나 적은 경우. 첫 번째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볼게요. 홀과 배달 둘 다 적은 경우는 뭔가 크게 잘못된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배달 매출부터 올리는 것을 시도해 봐야 합니다. 이유는 홀보다 배달 매출을 올리는 게 더 쉽고 돈의 문제를 넘어 죽어있던 텐션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달 어플을 통해서 내 매장의 상태를 쉽게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배민 셀프 서비스를 들어간 후에 통계 탭에서 노출, 클릭, 주문 수를 계산한 후에 노출이 문제인지 전환율이 문제인지 진단할 수 있습니다. 노출이 있습니다. 이건 어플에서 내 매장이 누군가에게 한 번 보여질 때 1 노출이 되는 겁니다. 클릭은 노출된 횟수 중에서 클릭까지 이어진 횟수입니다. 이 비율을 클릭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문 수는 클릭 횟수 중에서 주문까지 이어진 횟수입니다. 이 비율을 구매 전환율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클릭률과 전환율은 몇 %인가요? 제가 관리하는 매장 35개를 평균으로 내본다면 클릭률은 7에서 8% 정도, 전환율은 10% 중후반대가 나와야 괜찮은 경우더라고요. 이 이상을 넘어갈수록 좋은 거겠죠. 만약 클릭률이 부진하다면 메뉴 사진과 별점, 상호명 등을 개선해줘야 합니다. 전환율이 부진하다면 음식 사진, 메뉴명, 메뉴 및 세트 구성, 가격대, 리뷰수, 리뷰 평가 등을 개선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클릭률과 전환율을 잡았다면 노출은 광고로 높여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리뷰 100개까지는 광고를 통해서 공격적으로 쌓아주는 게 좋습니다. 리뷰 수는 곧 신뢰도로 전환율에 영향을 주니까요. 그 이후에는 광고 효율을 조금씩 잡아가는 게 중요하고요. 광고 효율을 잡는 건 뒤에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배달에서 고객 반응이 검증된 것들로 홀과 네이버 플레이스도 세팅하는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애초에 상권 선정과 아이템이 잘못됐다면 홀은 살리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홀 매출이 많고 배달은 없거나 적은 경우입니다. 먼저 홀에서 점심과 저녁의 매출 비율, 평일과 주말의 매출 비율을 분석해야 합니다. 이후 매출 비율이 낮은 시간대에 인건비를 줄여서 효율을 가져갈지 매출을 높일지에 대한 고민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요즘은 사람 구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인건비 효율을 못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내가 장사 잘 되는 시간대만 사람 쓰는 게 어렵고 장사 안 되더라도 월급은 나간다는 거죠. 이럴 때 인건비는 고정비로 판단되기 때문에 낭비되는 인건비로 배달 매출이라도 올려야 합니다. 배달 매출 높이는 건 첫 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다만 홀에서 프리미엄 가격대 메뉴를 팔고 있다면 배달과 결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억지로 가격을 낮추거나 광고비를 과하게 쓰면서 배달을 늘리는 것보다 홀 매출 향상에 더 투자하는 게 낫습니다. 세 번째, 배달 매출이 높고 홀은 없거나 낮은 경우입니다. 배달 매출이 높더라도 배달의 효율이 잘 안 잡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효율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배달은 특히나 마진이 적기 때문에 메뉴 원가와 광고비 효율을 잘 따지셔야 합니다. 저는 원가는 엑셀 자동화 시트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고 배달 광고는 효율을 높이기 위해 울트라콜 계산기, 우리가게 클릭 계산기, 쿠팡이츠 광고 계산기 등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광고 계산기를 통해 주문 한 건당 실제 얼마의 광고비가 지불되고 광고 원가율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참고로 큰 이유가 없으면 광고 원가율이 10%를 넘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각 광고별로 광고 원가율이 다르기 때문에 효율이 나쁜 광고는 멈추고 효율이 좋은 광고만 집중해서 광고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합니다. 실제로 같은 비용이지만 한 달에 몇십, 몇백만 원씩 매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뉴 원가율, 주문당 광고비, 배달 수수료를 더해서 배달 한 건당 총 원가율을 구한 후에 마진율을 철저하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배달은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봐주지 않으면 적자 구조가 되기 쉬우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배달 매출을 안정화시킨 후에는 홀 매출 확장에 투자를 할지 아니면 투자비를 아껴서 나중에 매장을 이전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검색량이 높고 유동이 많은 상권이라면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를 소액으로 돌려보면서 실제 방문으로 이어지는 전환율 체크를 먼저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방문 전환율이 낮으면 메뉴와 컨셉, 후킹 포인트 등을 개선해봐야겠죠. 전환율이 높다면 체험단 및 릴스 마케팅 등을 공격적으로 늘리면서 신규 고객을 유입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최종 결론은 이겁니다. 내 식당을 진단해서 투자해야 할 곳과 하지 말아야 할 곳을 명확하게 파악하세요. 매출 확장이 가능하면 좋겠지만 투자해봤자 안 되는 곳이라면 깔끔하게 포기하세요. 그 돈을 아끼면 더 높은 수익률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돈은 모아서 차라리 매장을 이전하던지 매장을 하나 더 내던지 하면 됩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자영업 성공 방법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이미 많은 지식들이 쌓여 있을 거예요. 근데 막상 내 식당에서 어떻게 써먹어야 할지는 잘 모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정작 내 식당의 상태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공부는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이젠 내 식당을 돌아보는 데 더 집중하셔야 합니다. 자영업자라면 이미 할 게 너무 많아서 버거운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원가 계산과 배달 광고 계산기를 자동화 엑셀 시트로 만들었습니다.
이걸 활용하시면 자영업 난이도도 더 쉬워지고 버려지고 있는 돈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자영업의 난이도와 정신적 노동 강도를 줄이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구독해두시면 이러한 정보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자영업자분들 화이팅입니다.